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주식이죠.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럭키세븐. 올해는 럭키세븐이 돼줄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 한 해의 첫 주 경마, 서울 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이고요. 자,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발상의 전환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최우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4번 마시. 네, 오경주입니다. 5번 나트랑이 배팅권의 충막강입니다. 능력만은 아니지만 현상이 약대선을 만났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만 노머치 뭐 이런 나트고요. 방어해보시죠. 5번 넣고 1번, 4번. 먼저 통과하고 2위는 노머시, 3위는 그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1번 최고번이 출발. 8경주 다마 썬더라이트. 오늘 윤태혁 기수가 지금 한 두 걸 했죠. 요거까지 할 겁니다. 자, 9번 청담대로가 망사농 가면을 씌우고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9번 넣고 4번 단통막권. 4번, 9번, 10번. 경주 어리 1000m 2세 미승리마 경주인 2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3번마 CT 챔프는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가 진행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스칼렛 위치도 선만차 경주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4번 넣고 3번. 챔프 4번, 3번, 5번. 참 다사다난했다? 뭐 그런 말들은 참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일들이 뭐 없었다 하면 또 거짓말이고 일도 참 많았었고 저는 약간 좀 순환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 UCC 방송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빙TV라고 그래도 케이블 TV에서 MC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거칠 것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완벽하게 혼자 찍는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작년에는. 근데 뭐 어차피 뭐 그것들이 내가 좋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대건이가 경주를 보는 시각이 좋아서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황은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한 욕설과 갖은 음담패설. 그러니까 만 19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은 보면 안 돼. 그게 내 방송이야. 그리고 나는 이 방송을 철저하게 내 방송으로 찍을 거야. 왜? 내 돈 주고 내가 찍는데 내 맘대로 못 찍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주주주주 그냥 읽어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시작하고 2년이 됐습니다. 참 괴로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즐거웠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힘도 많이 받았고 또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힘을 받은 게 뭐 열로 치면 1이고 질타가 9개고 정말 그러니까 워낙에 이 한대건과 이 방송을 보는 사람 우리 팬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은 너무 조용해. 나하고 또 저때 정반대인 것 같아. 난 좀 떠버리 스타일이잖아. 좀 재수없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의미 없습니다. 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왔으니까, 올해는 더 잘해볼게요. 뭐, 잘한다고 경마가 잘 되나? 까놓고 얘기해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반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 뭐, 주구장창 공부만 한다고 해서 반에서 1등 하나? 성적은 올라가겠지.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 1등 한 놈들이나 뭐 맨날 뭐 수능 시험 같은 거 보고 나서 전교 수석한 놈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0이면 100, 그 중에 한 80%는 얘기하잖아요. 학과 수업에 충실했고, 뭐, 자기는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 물론 그런 개소리라고 있는데, 걔네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식을 아는 거죠. 제 방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마를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경마를 보는 시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마를 했더니 나름 더 재미있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거고 또 저 새끼 말하는 거나 저 새끼 뭐 경주 풀어주는 거 꼴배기 싫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 아니면 컴퓨터를 부셔버리든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굳이 그 기분 나쁘고 정말 역 같은 새끼인데 그거 보면서 왜 자꾸 욕하고 마사회에 편지 보내고 그래. 편지 쓰는 게 취미야? 참 신기해 보면. 내 개인적인 방송이잖아. 내가 이 자리에서 똥을 싸든 옷을 훌딱 벗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내 건데.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되지. 올해는 좀 그러지 마십시오. 마주님들, 제 방송을 마주님도 보신다고 하시는데, 마주님들, 조기사님들, 또 경마 마궁마사에서 뭐 말관리사님들, 기수들, 하여간 경마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더라고요. 잘난 체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픈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받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송출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완전 개쓰레기 같죠, 어떨 때는. 예상하는 거 보면. 근데 제 색깔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도 그 모습들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굳이 한대건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굳건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한동안 정치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나도 입이 근질근질하지. 그러니까 난 이 방송을 여러분들과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수협회에 들어가서라든가 조교사협회에 들어가서 기수나 조교사를 만나서 하는 사석에서의 얘기들. 어떤 기수하고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어디 놀러 갔다 왔던 거, 야영 갔다 왔던 거, 온천 갔다 왔던 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냥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경마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면 맨날 일이 있으면 업무 얘기만 하나? 그러진 않잖아. 어디 가서 술 한잔 빨았던 얘기, 어디 갔더니 여자가 이쁘더라, 어디 갔더니 술값이 싸더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 똑같아요. 사람 하는 얘기.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면 주지 않았을 때 그 데미지가 더 큰 법이죠.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한대건이라는 인간이 하는 방송을 보니까 쟤는 또 저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궁금해했던 부분, 특히나 여러분들은 좀 막혀있는 공간이잖아요. 한국마사회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쟤는 직접 갔다 왔다고 하니, 만나봤다고 하니, 그런 얘기들은 한번 들어보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좋고. 근데 내가 틀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 어쨌든 간에. 좀 더 멋있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식 하나 키우고 있고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 들지만 또 다음날 또 칙칙하게 일어나서 일 나가고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송 올해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장황했고요. 오늘도 기수협회 들어갔다 왔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에서는 또 조인권 기수, 한만식 기수가 내려갔고요. 이번 주에는 제주경마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부산경마 13개 경주, 그리고 토요일 날은 15개의 서울경마 경주만 펼쳐지고요. 일요일 날은 부산 6개, 서울 11개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평상시와. 그러니까 제주경마가 휴장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나 제주가 쉬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주경마에 대해서 제주경마 적중률이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음성정보도 하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경마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전공부자가 아니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내 말이 잘 안 믿겨지나 봐. 나 제주는 잘 모른다니까. 그냥 자꾸 이제 제주에 계시는 분들, 예상가나 아시는 분들 이렇게 통해서 이것저것 전화해서 듣고 또 내가 복귀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서울경마 하는 것처럼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습 들어갔는데 김용근 기수. 자, 잠시 후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도 김용근 기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김용근 기수와 오늘 또 인터뷰도 했고요. 김용근 기수에 대한 어떤 마피아 기승하는 마피아들에 대한 궁금증들은 직접 만나와서 코너를 한번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고. 일단 섣부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문세영 기수가 또 이번 주에는 기승 정지예요. 4일간의 기승 정지를 당했는데 마지막 주가 이제 1월 달이 3주 아닙니까? 그럼 2주를 기승을 정지를 당했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또 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문세영 기수 만나니까 뭐 마카오 간다고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챔피언십 경주에 참가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 내내 아마 문세영 기수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세영이 없는 이 서울 경마판을 다른 어떤 기수들이 채워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경주를 보는 또 하나의 또 재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세영만 최고는 아니잖아. 다른 기수도 있고. 아씨,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낯간지럽지. 내가 참 많이 빨아줍니다. 문세영 기수는 참 많이 빨아주는데 제가 문세영 기수에 없는 틈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수가 나온다면 또 열심히 빨아주겠습니다. 아주 커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또 빨아주는 건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빨아줍니다. 못하면 욕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데 왜 안 빨아줍니까? 자꾸 빨아준다니까 좀 저속한 표현 같지만 우리는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옷간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자, 서두는 좀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토요일 경마 2017년에 첫 번째 주간입니다. 15개 경주 펼쳐지고요. 자, 승부차 먼저 공개해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3경주, 3, 5, 8, 10, 13. 3, 5, 8, 10, 13. 그 중에 8경주가 한정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와, 초특급 메인 승부처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알 것 같아, 이거 해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한 방의 막권을 원하는 거야. 진짜 내가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막권. 근데 경마가 어디 그렇습니까? 저도 초특급 승부 경주 많이 틀려요. 나도 정말 자신 있다 생각하고서 붙어보지만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경주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게 경마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까지도 좀 잡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12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제가 초특급 승부를 하고 있죠. 하루의 경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경주가 8경주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배팅을 한번 조절해 보십시오. 3, 5, 8, 10, 13 5개 승부처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2017년 1월 7일 토요일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이 직접 만나봤어 코너도 여러분들한테 호응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거 아닌가?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어. 어디 가서 들어. 이렇게 대놓고 내가 만나고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기술 얘기를 어딨나.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번 주 김영근 기수 만나고 왔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서울에 올라와서 기생계약을 하고 첫 주 기생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예 기수들이 데뷔를 하면 저희 취재를 하는 사람들은 한 2, 3개월은 내비둡니다. 아직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오늘 김용근 기수 봤을 때, 그래도 한두 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김용근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주 씩씩하게 김용근 기수가 묻는 말에 잘 대꾸를 해줬습니다. 필히 기승하는 기승 횟수도 상당히 많고요. 또 부산에서도 워낙에 유명한 기수였었고, 19조와 계약을 하고 나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1년 동안에 자그마치 9번의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온 거예요, 대상경주는. 아마 이 기록은 쉽사리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건 기수의 그 기승술, 멋진 기승술이 서울 경마장에서 똑같이 좀 펼쳐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반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 실력은 있는 기수니까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로가 틀리고, 또 부산이 그렇게 따뜻하다네. 난 뭐 부산에 원래 자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서울보다 부산이 많이 따뜻하대요. 오늘도 춥다고 하더라고. 2005년도에 데뷔한 기수 34살의 기수인데 서울에서 너무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고 오늘 김용근 기수와 만나봤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2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대봉왕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대봉왕이라는 마필은 글쎄요, 뭐 주행검사 모습이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10월 7일 날 이제 주행 검사를 처음 받았는데 불합격당해요. 진입 불량도 있었었고 걸음도 상당히 밋밋했었죠. 그러고 나서는 한 2주 정도 지났죠. 10월 21일 날 재주행 검사를 받았고 이날 딱 2마리의 마필이 합격을 합니다. 청수와 대봉황. 청수는 아직 데뷔 안 했는데 여전히 뭐 발주는 매끄럽지 않아요. 불합격 당할 때도 그랬었고 두 번째 경기도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그냥 올라오면서 그래 그냥 나쁘지 않겠구나 했는데 이 데뷔전을 기가 막힌 편성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시면 잘 모르는 마필들 은하철마, 퍼펙트삭스, 동방의 소식, 뭐 싱그러운 검, 뭐 이러한 약간의 부진영. 신마로서는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하지 않았던 마필들, 뭐 은하철마는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경주가 배당이 터졌죠. 퍼펙트삭스가 들어오면서 45.9배라는 배당이 터졌는데 그날 경주에서 인기 2위마까지 팔렸었죠. 저희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한두 번은 그래도 지켜보자. 이 마필이 주행검사를 불합격 당한 것도 있고 또 발주가 워낙에 매끄럽지 않은 마필이니까 한두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지없이 페로비치 기승하고 깨졌습니다. 자,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을 뭐 한 번 뛴 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 경주 다음날 이 골마김이 또 있어요. 또 12월 9일 날에는 산통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어렸던 마필, 2세의 마필인데 이제 3세에 접어들었고 올해가 넘으면서 3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의 마필들이 3세가 되다 보니까 부담량이 다 증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참 문제죠.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해서 뭐 여름 출생, 겨울 출생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해야 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담 중량이 이제 2세에서 3세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 올라갔습니다. 이 마필도 플러스 1kg가 올라갔고요. 골마경과 산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행검사 통과한 이후에 데뷔전의 모습이 뭐 아주 좋았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하기는 그래서 좀 밋밋했었죠. 그래서 저도 역시 뭐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직접 조교를 해봤던 김영건 기수는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뭐 조교사하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골마겸기가 있었고 골마겸기에서 해방이 되니까 마필 의외로 칼칼하고 끌고 가는 맛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상으로는 이 마필의 컨디션이 많이 부쩍 올라와서 힘이 차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뭐 어떠한 마필이 들어와도 이번 경주가 뭐 이 마필이 뭐 대단한 마필이다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편성이 좀 녹록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공화 대봉황은 여러분들도 관심권의 한 자리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 뭐 기승 조교를 해봤던 기수도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 현장에서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 준비한 마필은 바로 13경주에 출전한 마필입니다. 이 8번마 돌아온 난리죠. 돌아온 난리는 데뷔했을 당시부터 상당한 뭐랄까요, 파란을 예고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죠. 인기 8위권의 마필이었었는데 실전은 어땠습니까?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나와서 7월 22일 날 주행검사 합격하고 나서 3, 4개월을 휴양을 해버려요. 뭐 질병도 크게 없었고 확인 불가했었는데 완벽하게 3개월 동안의 휴양 동안 마필을 갈아놓고 나왔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았던 마필인지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그 당시에 뭐 인기 1위만 어느 게 서있다 보니까 18배밖에 안 나왔지만 이 마필은 인기 8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기본적인 잠재 능력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자, 11월 5일 경주에서는 인기 마필로 팔렸었고 역시나 뭐 데뷔전 때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바로 승급전이죠. 혼합 3등급에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출전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불안하게 좀 팔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전 공백기가 생겼고 경주 거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는 점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연들을 뭐 다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조교사도 마찬가지고 신사면 조교사라든가 김영건 기수, 직접 조교를 해본 김영건 기수도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뭐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짚어보면 그렇고 뭐 지난주에 조교할 때는 뭐 코너도 사지가 좀 그랬었는데 하면 할수록 마필의 상태가 나아지면서 뭐 어쩌고 결론은 이거야. 괜찮다. 지금의 마필의 상태는 괜찮은데 자, 문제는 이제 거리일 것 같다. 17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마필의 현재의 상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입니다.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견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 13경주가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저 역시 뭐 8마 돌아온 난리는 뭐 배트권에 당연히 포함을 시키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돌아온 난리가 공백기가 있고 거리를 늘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직접 조결해봤던 기수도 그렇고 제가 뭐 레이스의 편성을 봐도 그러니까 8마 돌아온 난리도 동그라미 표시 하나 해놓고 현장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대건의 생각도 돌아온 난리가 선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한 표를 더 던져봅니다. 자, 직접만 나와서 코너의 마지막 세 번째 소개해드린 마필입니다. 24경주에 출전하는 바로 2번마 시티스타입니다. 자, 이 경주가 세 마리 특별 경주예요. 뭐 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주죠. 2등급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김영웅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시티스타입니다. 복수률 10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7전 동안에 5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하고 있죠. 문세현 기수와 또 조인권 기수, 또 하만식 기수. 그래도 문세현 기수가 5번을 기승을 해서 전부 다 좋은 성적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문세현 기수의 평가도 예전부터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2등급 승급 전에 거리가 1800이라는 거죠. 자, 시티스타라는 마필이 과연 이 거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직접 조교를 해봤던 사람들의 먼저 얘기를 들어본다면, 김영곤 기수는 이 시티스타가 느낌이 뭐 아주 정말 능력마다라는 평가보다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웬만한큼의 덩치도 있고 힘도 상당히 있어서 경주마로서 좀 다듬어지고 더 좋아지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풍부한 마필이 아닐까. 근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주거리 1800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으니까 마필 걸음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 시티스타는 뭐 제가 경주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난번 경주 때의 다크레이디와의 경주에서도 저희가 다크레이디와 시티스타의 맞건과 그날 3차를 차지했던 베스트로드의 맞건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로드가 입상을 했다면은 상당히 더 좋은 꿀배당으로 성공을 했겠지만, 다크레이디의 배당도 나쁘진 않았었어요. 16배. 저는 사실 시티스타가 계속 문세영 기수를 만날 때마다 느낀 것도 거지만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경주를 지켜보면요. 시티스타의 어떤 지금의 좀 피로가 누적된 느낌? 그래서 이 마필도, 물론 선전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뭐 안 되는 마필이 아니니까 선전을 거듭할 수 있는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캐파가 얼마나 더 큰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맹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뭐 이번마 시티스타를 좋은 마필이고 선전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경주 내용만을 복귀해 놓고 본다면 이 마필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이겨내면은 한 2단계 더 점핑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 경주마가 넘어야 될 산이니까, 장거리 경주에 대한 산은. 기본적으로 중거리 1400을 통과했던 마필들은 그 외의 경주에서도 상당히 잘 뛰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얘가 이번 경주에 분명히 시험대에 오는 것은 사실이라서 기수 또한 괜찮은 마필이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뭔가 좀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서 현장까지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는 김영근 기수 직접 만나봐서 얘기 들었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2경주, 13경주, 14경주, 이 3마리, 3번의 경주, 6번마 대봉황, 8번마 돌아온 난리, 2번마 시티스타, 이런 나필들은 특히나 6번, 8번 쪽은 그래도 입상권에 상당히 유력한 나필들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마무리하면서 토요일 경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국내 6등급 경주고요. 3세 필드. 3세라는 게 좀 무색하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세였는데 이제는 3세라는 이유로 부담 중량만 올라갔고, 과연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으로 보여져요. 근데 약간 이제 눈에 띄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저는 일단은 오버 강촌의 아침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상당히 있는 모습이었었고, 데뷔전 때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또 끝권한 걸음을 보였는데, 지난 11월 6일 경주에서는 부쩍 힘이 찬 모습으로 선일권에 빨빠르게 가담을 하고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뭐 부담량 올라간 건 다 똑같은 조건이고요. 이경주가 원래는 이 일요일 날 1경주와 함께 분할이 됐습니다. 경주가 개차반이 났죠. 7마리가 되다 보니까는 편성도 상당히 약해졌고, 뭐 진로를 방해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뭐 늑발에서 꼴찌했는다 해도 7번째에 가 있으니까 어느 마필들도 다들 욕심을 좀 내게 되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편성인데 온막 강촌의 아침은 순발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갖춘 또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마필이기 때문에 강촌의 아침에 검증된 전력은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온막 강촌의 아침은 충막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일산 쿼터너죠. 이번 막 에이스 7. 뭐 얀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얘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불안하죠, 사실. 꾸준히 밀면 올라오는 걸음은 보였었고 지난번에 로얄 마티아에게 깨질 때의 모습도 보면은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는 들지 않는? 근데 편성은 정말 잘 만났어요. 워낙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마필이 비록 얀기수라 하더라도 선유권의 전개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입상권에 한 자리는 지켜줄 수가 없죠. 근데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그러면 다른 마필이 이걸 깨야 되는데 깰 만한 마필도 별로 없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 그래서 이건 별거 그냥 인정하는 게 내가 속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에이스 7의 걸음이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최근 2번의 3차기 그래도 편성은 잘 만났다. 기본적으로 게이트 안쪽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5번, 2번의 막권이 뭐 최저배당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막권이고요. 자, 일본 초록마가 데뷔할 당시에 플러스 17kg 체중이 많이 쪘었고 주행검사도 별거 없었는데 실전에서도 여전히 별거 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조교대의 모습도 그랬었고 조교를 직접 마친 박현우 기수도 의외로 마필이 칼칼한 느낌을 가지게 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치르면서 마필이 나아졌고요. 또 나아졌는데 편성까지 약해지니까 뭐 상봉 막권이든 아니면 복승식의 막권이든 어느 정도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배당이 좀 나아지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근데 뭐 초록마도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6번마 트루팀버는 솔직히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힘들어요. 올라오는 끝걸음이 있는데 중간에 잘 못 붙어요, 얘가. 그래서 이것도 뭐 상봉 막권 정도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문제는 7번 황금연못이죠. 자, 이날 경주가 이제 챔피언십 경주다 보니까는 부산에 있는 기수 몇 명, 뭐 서울에 있는 기수 몇 명을 뽑아갖고 뭐 자기들끼리 장치를 펼쳤죠. 경주의 편성도 상당히 미흡했었고 막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우겨넣기 식으로 경주 편성을 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미가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야, 근데 부산 애들이 왜 와서 서울에 와서 말타? 이런 사람들 많았으니까.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런 것 좀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좀. 뭐 재미가 없잖아. 뭐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마사이한테 한 얘기예요. 또 마사이에서 또 전화 오겠구만. 자, 7번 황금연못. 그날 경주에서 이 마필은 부산의 기준이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상당히 심하게 밀었죠. 단독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 심하게 밀고 나와서 선행을 나왔는데 애가 짧아. 걸음이 무디죠. 그래서 직선에서 걸어가는 모습.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 이번만 에이스 7이 느립니까? 오마 강촌의 아침이 느립니까? 이 두 마필이 느리지가 않은 데에서 황금연못이 과연 선유권의 전개로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택도 없습니다. 이빨로 안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황금연못은 뭐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 가장 경주 중에 불리한 조건과 그리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선행까지 실패할 소지가 높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린다 하더라도 27번 황금연못은 막고는 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줘 이거를. 이 정도면 됐잖아. 그죠? 자, 5번 강신의 아침 놓고 하십시오. 5번, 2번 에이스 7. 5번, 2번 배당판에 2배, 1.배당으로 깜빡깜빡 하니까는 저 한대건이 저 새끼는 저런 바꾸면 하라고 지할 연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5번, 2번 놓고 뭐 1번, 6번에 3번 막권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5번, 2번 막권이 깨지든 말든 신경 전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뭐 3마리가 어떻게든 뭐 1등, 2등, 3등, 3쌍 아니니까 3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번, 2번 놓고 1번, 6번, 3복 사면 그냥 1경주부터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어차피 7번 황금연못이 대끼리 하냐 3번 막권에 배당도 짭짤할 건 의외로 잘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 새끼는 맨날 저 배당만 얘기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그럴 때가 나 속상해, 진짜. 나는 내 딴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얘기해 준다고 인터뷰한 거, 뭐 복귀한 거, 이 말에 끼운 지금까지 과거까지 다 끄집어들여서 과거 끄집어들여서 얘기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욕먹는 게 더 많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할 거야, 내 재산인데.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경주마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듭니다. 미래가 현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혈통이 좋으니까 앞으로는 뛸 거야. 이런 걸로 경주마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지. 자, 어쨌든 간에 1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5번, 2번을 놓고 하시든가 5번, 2번을 때리시든가 5번, 2번 놓고 1번, 6번을 3번을 하시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뭐 사인펜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막건 그려줄 수는 없잖아. 그지? 아니, 난 또 그려달라면 또 그려줘. 아니, 저 보이시면 그려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아주 멋있게 그려줄게. 쫙, 이렇게.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야, 나 오늘 15경주 해야 되는데, 한 3, 40분을 뭘 한 거야, 도대체.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빨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똥 마렵습니다, 지금. 나 배 너무 아파, 지금. 화장실 갔다 올 거랬나? 어쨌든 간에. 내가 똥 마려운 방송을 좀 일찍 끝내죠. 오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만의 피드 출전했고요. 경주를 1000m.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6번 대봉왕이 나옵니다. 이거 한 방인 것 같아, 한 방. 딴 건 없는 것 같고. 2변이 나오는 마필이 몇 마리 없어. 1번, 2번, 3번 다 지우고. 3번은 지우겠습니다. 별거 없고. 정확힌덤. 주행검사 이후에 양털 코골레를 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불합격됐고, 불합격되고 나서 이제 양털 코골레를 착용한 거고, 양털 코골레도 주행검사가 아니라 주행검사 끝나고 합격을 한 거죠. 겁이 많다는 얘기지. 또 고기가 높고. 양털 코골레를 왜 착용? 이제 양털 코골레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장고를 보면 여기 하얀 털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경주마들은 이렇게 똑바로 뛰게 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수들이 잘 타는 기수들은 이걸 잘하죠. 그래서 똑바로만 뛰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주마를 딱 보고 있다가 우리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다 똑바로 뛰는 것 같잖아. 똑바로 안 뜁니다. 지들 멋대로 세워라, 내워라, 여기도 왔다, 저기도 갔다가. 그거 잡기가 너무 힘든 거야, 경주마들은.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100m 달리기 해보세요. 한 100m 넘어가봐. 오씨. 난 지금 한 50m 뛰면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도 있고, 버릇이 있는 것도 있고. 양털 코골레는 선천적으로 고기가 높으니까 직선주에 접어들면 고기가 높은 말들은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제대로 못 뛰죠.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요게 자꾸 눈을 가리니까 시야를 고기가 내려가게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기가 내려가면은 조금 더 경주를 풀이하는 데 쉽기 때문에 양털 코골레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방송이 어딨나?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재밌어요. 또 옆에 친구한테 좀 잘난 체 좀 하십시오. 야, 씨발, 저 코에다 달고 나온 거 추워서 달고 나온 줄 알아? 저게 양털 코골레라는 거야. 씨, 좆도 모르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장안킹덤은 그래도 장고를 착용을 했고, 주행검사 모습 보면 별거 없어요. 아직까지 채찍동물도 안 나가고. 3번 레베카는 사실 데뷔할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고,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면서 최근 경주에 나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편성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요거는 한 3번 막권이라도 반드시 한번 노려보십시오. 레베카가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밀렸다가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게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2변이 나온다면 3번 레베카 충분히 2변 한번 노려볼만 하고 W 표시 해놓으세요. 누가 타? 우리 동국이 형이 타다나. 좀 불안하죠. 이동욱도 참 착한데 얘도 잘해주고. 5번 마하이만 주행검사 모습은 별거 없었는데 조교를 해보니까 안효리 기수는 의외로 자세가 또 괜찮다고 해요. 근데 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죠. 안효리 기수도. 안효리 기수는 뭐 이제 모래를 맞았을 때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교 때는 잘 뛰었던 마필이 실전에서 깨우락시 되는 것도 많고 조교 때는 정말 말이 안 나갔는데 실전에 나가서 실전에 강한 놈들이 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로 가서 막걸리 처먹고 여의도 한강 가서 여자 꼬시고 했을 때도 내 친구 새끼가 그렇게 잘생겼어. 아 진짜 막 장동건이야 생긴 거는. 근데 이 새끼 가서 여자 꼬셔오라 그러면은 열이면 열 다 실패해. 말을 못해 말. 근데 내 친구 새끼 중에 정말 키도 한 내 여기까지 오고 뭐 생긴 게 씨발 오한마로 때린 것 같은 생긴 애가 있는데 걔는 100이면 100이라 다 꼬셔. 아무리 이쁘냐.
지금도 그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 새끼 장가도 아직도 장군 같지. 내물에 50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사람과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경주마들은 그런 게 많아요. 뛰어봐야지 아는 거고. 육봉화 대봉황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조교한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 괜찮다고.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7만 스타 신비 이건 뭐 하는 말이야. 씨. 맨날 꼴찌하고 주행 지정 받았는데 또 신기하게요. 이게 48마신차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위 마필과 48마신 하면서 이제 능력 미달이에요. 그리고 주행 지정입니다. 근데 또 주행 제거면 또 괜찮다 말이. 그러니까 이게 좀 경주마라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다듬어진 것인지 어쩐 건지 참. 또 페로비치가 또 워낙에 말을 잘 타니까 자꾸 눈이 가. 내가 뭐 이 마필 추천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가지 마셔야 될 것 같고. 8번화 스마트 드림이 당연히 충만감이죠. 예. 데뷔전 때의 모습만 본다면은 뭐 단독 선행에 끈기까지 보여줬고 상대가 일단 약합니다. 워낙에 약하고 우리 박으론 빠따가 이런 거 안 놓치죠. 8번화 스마트 드림의 대봉화 대끼릴 것 같아요. 최저배당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화 피코탕이 올라오는 거라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썩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고 하지만 뭐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삼봉 막번에 10번화 자비동행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비동행이라는 마필이 데뷔할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계승을 하고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이날 경주가요 워낙에 보여준 게 없는 마필들입니다. 열풍과 평촌라이언 뭐 싱크오브미 이러한 마필들의 성적이 워낙에 안 나왔던 마필들이죠. 사실 데뷔전을 치른 마필도 있었고 열풍은 그날 경주에 우승을 찾으라고 선행을 못 나서니까 계속 깨고각지되고 있고요. 평촌라이언은 고배당의 주역이었었는데 그나마 꾸준하게 띄워주는 모습이고 자비동행은 이러한 능력의 정체도 알 수 없는 마필들과의 사이에서 선행을 성공하고 또 역시나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에도 이 기수 특별 경주, 챔피언십 경주에서도 난 이 마필이 팔리는 걸 보고 참 가관의 똥집이다 얘기했어요. 아니 선행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게 팔리지? 역시나 뭐 깨고락지 됐죠. 근본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근본이 짧은데 8번 스마트 드림과 6번 대봉황이 얘보다 빨라요. 이걸 막고를 뭐하러 사고 있어. 그러니까 사인펜이 있으면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을 들고 막 지워 새까맣게 지우시면 됩니다. 10번 자비동행 지우시면 될 것 같고 실마 커피캣 이마필이 문제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빠르죠. 게이트 이탈이 선행을 나서 문제가 없었는데 데뷔전 때도 상당한 인기가 실렸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선행을 나가려고 문 딱 열자마자 그래 내가 죽기 살기로 선행 가야지 하고 우리 이준철 형님이 나보다 어려요. 근데 저보다 돈 많이 벌면 형이라 불러요. 자 밀어 못 나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리 안 하려고 이제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펜스에 붙여서 많이 나가는데 아무리 때려도 안 나가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그래도 경주를 주도했을 때의 카피캣의 능력을 한번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게 좋지 선행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외곽에서 철저하게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가서 올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이 있지. 지난번에는 안쪽으로 쳐박아 놓고 뛰니까는 온몸으로 모래를 다 맞고 아유 모르겠다 뭐 퍼진 거고 이준철 기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외곽으로 쳐 돌려갖고 최소한의 모래를 맞고 뛰었을 경우에는 또 의외로 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피까지는 어느 정도는 간질거리 간다. 뭐 슈퍼트리가 뭐 되지 않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8번 스마트 드림을 놓고 6번만 뭐 대봉화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 레베카, 5번만 마하희망, 뭐 7번 커피캣 뭐 이런 앞에들 뭐 마하희망까지는 좀 모르겠고 레베카나 커피캣은 반드시 현장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요 8번을 놓고 6번 그리고 8번 놓고 4번 11번 너무 착실한 설명을 했나? 고마운지 알아. 씨. 내가 요즘 좀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나태해졌어. 문자 시청 왜 안 하는 거야? 무통장 문자도 안 하고. 해줘야지 내가 먹고 살 거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뭘 달라고 했어. 내 거 빨아먹으면 빨아먹은 만큼 투자를 좀 해. 야, 2만 원이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값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들어? 들어주십시오. 많은 문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귀엽지 않습니까?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한 잔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2위
그러고 보니까 또 올해 처음 서울 경마에 승부처네요. 큰 의미 없어. 뭐 첫 승부 뭐지? 2017년도 대망의 문을 여는 첫 승부 의미 없어. 뭐 깨지면 말짱 꽝이지. 어쨌든 간에 승부 경주. 오늘 토요일 경마 중에서 그래도 해볼 만한 경주. 12마리 앞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약간 우열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2번마 평촌랜드, 3번 골든미사일, 5번마 장산파워 3마리 앞필과 10번마 축제메이킷 2, 4, 5, 10 일단 체크해놔. 2번, 4번, 5번, 10번 오픈해준 거야. 내 새해 선물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요 4마리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만 4마리 달고 가지고 알콩달콩 구워먹고 삶아먹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약간 좀 냄새가 나는 마블 PC 7번 스타 퍼펙트인데 요건 내가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마번까지 다 공개했는데 뭐 다 공개 안 하. 그잖아. 2번, 4번, 5번, 10번 4마리 앞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길게 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 마번 다 오픈했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마번 오픈할 때 그런 얘기 들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충마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2번, 4번, 5번, 10번을 놓고 막 동영상 뭐 공부를 했어. 야, 이건 축이겠구나. 여러분 그거 놓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한 대거니까 믿고 할래. 들으시면 돼. 음성정보 문자 신청하시면 깔끔하게 문자 하나 하고 깔끔하게 음성 대상 설명해 드립니다.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한 경주로 돈 버는 것에 비하면 담배 한 값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참고해 보시고요. 한대건이가 그래도 토요일 경마에서 자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첫 승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경주입니다.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이제 출전했고요. 이런 걸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주입니다. 일단 강대가리 있습니다. 강축입니다. 얘는 그냥 눈 딱 감고 얘는 왔대. 일단 빼놔. 6번가 태양의 전선은 왔습니다. 그냥 얘는 그냥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마필만 찾으면 돼요. 후차권. 그러니까 태양의 전선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어. 얘는 그냥 단독선을 한 바퀴 돌 거예요. 다 쓰레기야. 경주마들이. 능력마가 없어. 난 추천을 못 해주겠어.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 3번? 2번만 당찬소녀는 김종중에서 만나보니까는 지난번에는 잘 모르고 계승했고 이번에는 뭐 좀 마필에 조기를 해보고 조금 뭐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타보니까는 마필 습성이 이렇구나. 이제서야 그걸 알게 되고 지난번에 인기만 팔 땐 뭐 했나? 그때 이렇게 좀 하지. 우리 정준이가 착합니다. 또 잘생겼죠? 우리 정준이. 김정중에서 참나 잘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아. 난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난 여자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런 방송 보면 안 될 텐데. 어쨌든 당찬소녀. 근데 당찬소녀의 특징은요. 이 종류가 1300 아닙니까? 얘는 선행형입니다. 선행형이라는 표현보다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낫습니다.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뭐 따라가서도 좀 올라온 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진 못하는데 그때는 편성이 상당히 약했었죠. 그럴 때 평선이나 지금 평선이랑 뭐 다를 게 없어서 2번까지는 한번 살려놓고 싶습니다. 2번은 체크해 놓으시고 3번 오썸 레이드는 이건 천하의 똥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민터와의 경주에서는 어떻게 왔나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200점도 얘는 좀 또라이 같아. 얘가 이 발굽 쪽에 계속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15일 경주 이후에 11월 달에 발굽 좌전 제염, 좌측다리의 앞쪽에 제염이 있다 보니까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솔직히 얘가 6전 동안에 단 한 번에 입상을 합니다. 근데 그 경주를 잘 보면 이게 능력이 있어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편성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건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또 안 보자니 또 아깝고 또 태양이가 지난번에 인기리만 팔고 타는 꼬라지 보니까는 말이 안 나가는데 뭐 씨. 너무 떨어지니까 탄력이 추천하기도 좀 애매하고 7번 안 되고 8번 폭풍전화는 좋다고 하는데 안 뛰고 9번 가소광대는 흔들리죠. 제가 이 마필을 지금 언제입니까? 9월 10일 경주 때부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구로 할 거다. 결국은 인기 5위, 7위, 지난번에 3위. 인기만 돼버렸어.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말들은 우리한테 영향가가 없어. 근데 또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편성이 만만한 거지. 시오마 은빛 날에는 13전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발주하면은 발주기 딱 열리면 애가 차 뒤에 가 있습니다.
그냥 뭐가 한 방에 안 나왔어. 아니면 뭐가 좀 늘어져 있어. 그럼 얘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안 바뀌나 봐. 이게 고질적인 악병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직선에서 그냥 한번 힘을 쓰면은 또 갑자기 빠릿하게 막 올라오고, 그래서 올라오는 거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 그래 이거 한번 노려보자고 또 추천하면은 또 개바닥에 누워서 올라오지도 않아. 완전 사람 미치고 팔자 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번마 태양의 전설이라는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다 쓰레기입니다. 제가 봤던 시각에서. 뭐 마주님이나 조기상님이 보시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경주에 뛰는 마필 치고 상위군에 더 올라가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더 걸음이 나아질 만한 마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경주 상당히 싫어하는데 강축 서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뚫려. 한 4-5마리가 다 뚫려. 6번 놓고 다 빨갱이야. 믿음도 안 줘. 썩 하고 싶은 경우는 아니고. 저도 현장 가서 결정할래요. 근데 요거 하나만큼 말씀드려요. 6번만 태양의 전설만큼은 거저 같다, 거저. 얘가 그냥 주웠다? 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송 6분 넘게 떠들었는데 참 영향가 없죠, 여러분들. 근데 6번 태양의 전설이 왜 대가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혼전 경주라는데 터졌어. 6번이 쌍다리 잡혔는데, 야, 이거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닌데, 뺐다가 아주 병신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오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필이 많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일본 헤네시 댄서가 지난번에 선입으로 따라가서 왔고, 이안하게서 만나봤죠. 용왕시대도 선행으로 나가서 이변을 연출하더니 선행 못 나가니까 불빵이고, 쾌한여정부는 데뷔전 때 선전하고 나서는 계속 바닥을 척이고 자빠졌고, 3번 차민구는 승급전, 5번 스피드렐라는 팔리니까 또 삽질거리하고, 6번 사련이오는 선행 나가서 시원하게 대가리 올 줄 알았더니 꾸역꾸역 뛰면서 부담량 50씩 올라가고, 7번과 서울키는 낮았다 생각했더니 또 그렇고, 8번만 열풍은 과연 도깨비 같은 이 마필은 도대체 뭐하는 마필인지 너무 궁금하고, 9번만 키르케 2착 승급, 10번만 필라니케 지난번에 선행, 순발력 있는 마필이죠. 선행으로 버티기 성공, 11번만 산이슬 승급전, 12번만 파이어볼 실전 만에 첫 승 차지하고 승급전. 그러니까 만나본 기술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마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한대원이라고 봅니다. 내 이름을 내가 하면 제가 이상합니다. 그만큼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들이 준비를 했건 안 했건은 제가 직접 들어봤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이경주 자체에 뛰는 마필들이 상당히 선행형이 많고요. 선행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 선행형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어떤 마필은 되고 어떤 마필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떤 선행마가 선행을 나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코 녹록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번 오경주가 그러한 함정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한대원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는 아니지만 메인 승부처로 공략하는 경주고요. 이번 오경주 한대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반드시 역중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아지죠, A가. 제가 이제 한개 찾다는 겁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노랗게 뜨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요. 내가 또 워낙에 말이 많고 또 해주고 싶으니까 얘기가 또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 빨리 하겠습니다. 육경주고요. 경주에 1000m 4등급. 뭐 말이 없습니다. 1번 소중한 만남, 7번 이룰이라. 1번 소중한 만남은 사실 뭐 힘이 찼다라는 표현보다는 편성을 잘 만났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다시 편성을 잘 만났죠.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안쪽 조건에 선유권에 가다. 아니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에. 상대마다 없어. 이런 개차만 같은 경주를 만나나? 너무 좋아졌죠. 소중한 만남은 뭐. 그냥 이 마필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승은 몰라도 워낙에 결정력이 없으니까. 입상권의 한 자리, 이창래의 한 자리는 반드시 온다. 소중한 만남은 그냥 뭘 고민해. 대놓고 하시면 돼요. 2번, 3번, 4번 변화 없고. 2월. 이 12월 2일날 이제 주행검사를 합격을 하는데 주행검사 이전에 좀 이제 부종이 좀 있어요. 우측 다리에 이제 부종이 좀 자주 있는데 자꾸 다리가 붓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 다리에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마필이 계속 기대입니다.
마필이 계속 짚을 때마다 아프니까 계속 기대죠.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전에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도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 것은 사실인데, 임기현 기수도 이마필을 조교했을 때 똑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싹수는 있답니다. 이마필 자체가. 그래서 워낙에 약하니까 또다시 뭐 안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실무 이루이자는 뭐 지난번에 편성 때문에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마필 자체가 뭐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걸음이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번 경주 이상으로 좋은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1번, 5번, 7번 세 마리만 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나온다면 3번 코팔레로인데 코팔레로가 계속 코만 파고 있는데 언제 코를 다 그만 파고 올라올지. 3번 막권까지는 한번 4번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대가리는 1번이 있죠. 그래서 1번 놓고 5번 때리냐 7번 때리냐 이것만 좀 고민해보고 배당이 나온다면 4번까지도 1번 4번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적중은 할 것 같아요. 재미는 없는데 적중할 수 있는 거죠. 자, 7경주입니다. 12번에 RPD에 출전했고요. 깝깝하죠. 뭐 여러분들 딱 책 보면은 이거 뭐야 좀 쪘나 이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쪘나 이런 것들. 1번 막 검수 지우겠고 2번 막 검진. 매번 선입권에 가담해서 걸음 안 나와. 매번 팔릴 때마다 인기 1위만을 팔릴 때마다 한대건은 지웠습니다. 어떠한 구미를 만나든 어떻게 인기만을 팔리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죠. 그런 말입니다. 결정력도 없고 선입권에 가담해서는 답도 안 나오는. 또다시 선행을 못 나서죠. 검진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 3마 실버그레이 캐시라든가 6번 평촌라이언 10번 주링허우 이러한 나피들이 훨씬 더 빨라요. 또다시 선행을 실패 소리가 높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택도 없습니다. 또다시 지우겠습니다. 2번마 검진은 인기만을 팔린다 하더라도 지우겠고요. 3번마 실버그레이 캐서 이제 포기하자. 이거는 뭐 내가 더 이상 언급을 해드린다는 것은 제 과오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는 좀 여러분들의 기억과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마필이 될 것 같고요. 세명연실 안 되고. 모닝만보는 사실 끝걸음이 있어요. 근데 계속 경주의 풀이가 나쁘지 않은데 좀 빠른 마필들을 만나고 타이밍을 자꾸 못 잡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경주가 좀 저러의 기회라고 봅니다. 살려놓으시고요. 평촌 라이온은 우리 이철경 기수는 이제 제가 기수 인터뷰 때 만나보면 신인 기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호주에서 기수면허를 따서 우리나라 돌아와서 이제 정통파가 아니죠. 기수고등학교를 마사고를 졸업하지 않고 기수면허를 획득한 기수니까. 그래서 뭐 늦게 데뷔를 한 기수인데 이 친구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가오 떨어지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철경 기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마필의 컨디션을 물어보고 조교 때 우선을 물어보면 굉장히 솔직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넘치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많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신이 조교를 해보고 마필이 좋았다 하더라도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좋았던 마필이 또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도 내가 봤을 때 한 50대 50?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친구 같아요. 제 느낌에. 평촌 아이언은 컨디션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워낙에 우습게 보는 마필이라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인데 전개는 잘 만났어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선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도 해봤던 마필인데 끝걸음은 계속 좋지는 않죠. 근데 이철경 기수가 조교를 해보니까 컨디션 자체가 좀 올라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7번 특별스타가 진정한 똥말이죠. 제가 이 마필은 매번 인기권에 있을 때 두 번의 입상을 할 때에도 솔직히 저는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중하지는 못했는데 그만큼 제가 좀 저평가하는 마필이에요. 선유권에 따라가도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항상 끝걸음에서 끝걸음 싸움에서 지는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더라고요. 선행을 나가면 뭐 별거 있나 걸어가지. 근데 편성은 잘 만났네요. 능력은 별거 없는데 8번은 안 되고 그만 홀드스타도 얀기수의 기승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10번 주링허우가 이제 기수가 교체됐죠. 황선정 기수에서 이준철 기수. 근데 이거는 김동균 조교사의 생각을 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경주가 경주거리가 1300입니다. 국상 5등급 경주를 한번 살펴보면 1200m도 있고 1300, 1200이 있는데 또 1000m도 있고요. 그런데 1300가 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닝호우는 좀 짧죠 말이에요. 물론 1000m의 경주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폐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1000m 경주에서 선행을 성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1번 게이트니까 당연히 발이 빠르니까 좀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직선주로 해서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황순도 기수가 얼마나 마피를 심하게 제어했는지 오른쪽 발의 등자가 늘어지죠. 그러니까 안장이 밀려서 돌아가나 그 정도로 마피를 제어할 정도로 안쪽으로 심하게 기댔습니다. 10번 게이트라는 것이 상당히 이점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선행만한테는 똑같습니다. 선행을 좀 더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선행력은 있지만은 지구력 부족에서 보장을 못 받은 주링허우가 경주거리를 늘렸다는 것은 상당한 마이너스 부분이죠. 편성은 개참 아닙니다. 예. 정말 주링허우가 쌍대가리를 쳐도 할 만한 없는 경주인데 이러한 경주의 요건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주링허우의 우승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당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마 골드 장고는 2착 승급이긴 한데 이건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십시오. 이거는 제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왔다고 볼 수는 없죠. 최근 두 번의 경주 입상이 편성으로 인해서 정말 그러한 개편성에서도 정말 쥐어짜고 입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걸음이 늘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펴주겠는데도 늘지도 않는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골드장고는 한동안은 상위권에서는 좀 잊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시모 천지공사가 문제입니다. 자, 이마피는 데뷔할 당시에 1000m와 1200m가 좀 부적합해서 1200m를 썼죠. 그 이유가 이 구간별로 좀 마필이라는 경주만 하는 것이 구간별로 힘을 쓰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폭발적인 힘을 한 발로 인해서 우승도 하고 뭐 상금벌이를 하는 건데 얘는 초반이나 중간이나 다 똑같습니다. 꾸준히 그냥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인 1000m와 1200 힘을 모았다가 한번 쓰는 경주보다는 조금 더 힘을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경주가 훨씬 더 낫다는 판단에서 마방에서는 계속 1300을 써왔던 마필입니다. 자, 상위권에 올라와서는 좀 잠재되어 있는,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편성은요, 정말 허접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12번 마필조차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5번, 6번, 7번, 10번, 12번. 이렇게 좀 여러 뒤의 마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6번마 평촌 라이온과 5번마 모닝감보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충분히 선정을 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뭐 실마 골드 장군이 8인당분 지우시고요. 2번마 검진도 8인당분 지우십시오. 자, 5번과 6번 이 두 마리 앞필 중에서 충분 선정 후에 한번 공략을 해볼 길경주 상당한 혼정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될 경주입니다. 자, 8경주고요. 오늘은 1300m 공략을 5등 목표. 대건의 초특급. 오늘 경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경마의 하이라이트 경부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5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4번 마시. 네, 5경주입니다. 5번 나피랑이 배팅권의 충막강입니다. 능력만은 아니지만 현상이 약대선을 만났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만 노모치 뭐 이런 나피도요. 방어해 보시죠. 5번 놓고 1번, 4번. 먼저 통과하고 2위는 노머시, 3위는 서울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1번 최고번이 출발. 8경주 다마 썬더라이트 오늘 윤태혁 기수가 지금 한 두 거를 했죠. 노고까지 할 겁니다. 자, 9번 청담대로가 망사농 가면을 씌우고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9번 놓고 4번 한통막권 4번, 9번, 10번. 경주거리 1000m 2세 미승리 마경주인 2경주 출발했습니다. 2경주입니다. 3번마 CT 챔프는 다시 한번 페르비스 기수가 진행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마 스칼렛 위치도 3만차 경주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4번 놓고 3번 챔프 4번, 3번, 5번. 12마리의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과연 제가 이 경주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한번 이 경주에 투자를 해주실까, 또 제 음성 정보와 문자를 신청해 주셔서 제가 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고민 한편에서는 또 책임감이 따르죠. 고민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뭐 초특급 승부 경주에 대한 적중률이 얼마나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부상 경마 초특급 토요일날 단통 주력만큼으로 때려 먹었고요. 일요일날도 초특급 승부 단통 주력만큼으로 때려 먹었어요. 제가 최근 초특급 승부 경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잘하는 거. 그건 몇 배였었고요. 이건 몇 배였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더 맞겠죠. 저는 장사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새 치허에 한 번 더 속는다는 치고 한 번이라도 이 경주를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죠. 제 초특급 승부 경주는 단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초특급 승부처를 놓고서 상당히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대건이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경주인데 그래도 후회 없는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을 해서 자, 토요일 경마에 한대건이가 가장 붙어보고 싶다. 여러분들 한대건이 믿고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8경기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만 주신다면 그 찾아주신 것에 대한 보람은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거의 저는 100% 적중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번 8경주에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8경주 쇼트급 메인 승부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200m의 경주고요. 혼합 4등급 경주. 딱 부러지게 믿을만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정 보면은 사모 아르고 한국꽃이 거름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1200m입니다. 사실 이 1000m에도 이 아르고 한국꽃은 걸어갔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주도하고 나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걸음에 힘이 차면서 지난번 51km의 중량을 가지고 선행을 나오고, 뭐, 괴롭히는 마필이 없으니까 쉽게 버텼어요. 또 뚝심도 좀 더 나아진 모습이었었고요. 자, 부담 중량 53.5km 늘어났죠. 그리고 단독 선행의 기회, 또 경주거리가 200m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0m에 선행 나와서 걸어갔던 마필이다. 불안하죠. 이하나 기수의 연투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 이하나 기수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 기술표에 들어가면 이하나 기수는 맨날 웃는 모습으로 사랑을 받아주니까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고 화사합니다. 아직도 젊은 친구기도 하고, 마필의 기상학기에는 많이 없는 여자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만은 그래도 곧잘 타죠. 그래서 아르고 황금꽃이 불안하니까 선행은 분명히 나갑니다. 선행 분명히 나가는데 경주의 조건이 부담량 증가하고 겨울이가 늘었다. 선행마가 능력 있는 선행마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4번 마필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 7번 소캐스트를 재밌게 봐요. 자, 이 마필이 지난 1300m에서 인기 1위만을 팔려고 상당한 졸전을 펼칩니다. 개바닥에 누워서 꼴찌합니다. 정말 뭐 할 말이 없는데 발주 자체가 안 됐었죠. 경주 위에 골마겸도 있었고요. 출발 자체가 발주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뒤로 주저앉아서 심하게 늦발을 하고 호미권 전개하다가, 그래서 난 올라올 줄 알았다. 그렇게 늦발을 했어서도. 근데 뭐 마필이 골마겸이 있었으니까 또 추돌을 한다든가 늦발을 하면서 마치에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전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소캐스트는 10월 8일 경주에서는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자세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나가는 게 물론 좋겠죠. 소캐스트가 선행을 나가는 게 좋겠지만 굳이 늦발만 하지 않고 선행권에 따라간다면 그러한 부드러운 자세에서는 충분히 힘이 더 나아줄 것이다. 사실 아르고 황금꽃의 선행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소캐스트가 지난번 경주 때에는 발주도 그렇고 뭐 골마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봤을 때 이번 경주는 따라간다 하더라도 소캐스트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7번 소캐스트 놓고 하겠습니다. 전개의 편향. 3번마 진격의왕은 33주에서 6조로 옮겨왔던 마필이고요. 이 재갈을 잘 안 물어서 고민이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또 정정희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자, 지난번에 머스탱 스트롱과 진격의왕, 저희는 뭐 적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짭짤한 변화 여러 번을 먹었었지요. 여전히 뭐 컨디션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정정희 기수가 조교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마필은 기생할 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결승 전방 300m, 400m 전방에서 재갈을 뱉어내니까 그걸 못 물려버리면 마필이 안 뜁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게 좀 걱정은 되지만 버릴 수 있는 마필 아니고, 대한의 강자가 전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제가 이게 개바닥을 기고 있을 때에도 항상 배당을 조심하셔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인기마가 돼버렸지만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또 이경주가 선행만은 지구력이 없죠. 추임만은 느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대한의 강자가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8마 결의는 추전 주기를 길게 걸어왔는데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안 나아지는 느낌이고, 9번, 10번 그렇고, 실무 황금천하 또다시 끝번이죠.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를 그냥 맨날 발주만 좀 잘 나오면 참 재밌는 말인데 선행까지 하는 말인데 이 마필이 좀 배당은 될 것 같아요. 200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구경주는 그래서 7번 소캐스트를 놓고 뭐 3번 아르가 왕꽃은 못 버리는 마필일 것 같고요. 3번마 진격의 왕, 뭐 6번마 대한의 강자, 5번마 스카이벨벳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놓고 3번, 4번, 6번. 7번 놓고 3번, 4번, 6번. 이 세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주정받고 선정을 하고 현장 음성 내상에 녹음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 때리고 두 방 방어해서 배당이 나올지 환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4번 아르고 한 것이 뭐 압도적으로 팔리지 않나? 7번 놓고 한다면 오히려 환수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식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 대가 승부처입니다. 재밌죠? 네. 뭐 여기저기서 자신을 합니다. 야, 우리말 왔어. 우리말. 야, 상대가 뭐냐? 아무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입만 뻥끗하면은 다 알겠지만 저는 이제 뚫린 길하고 다 듣잖아요.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주마의 능력만 한번 봅시다. 경주마의 능력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어떤 마필이 조건상으로 유리해졌고 어떤 마필이 조건상으로 불리해졌는지, 그리고 전력을 아끼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이 경주는 어렵지 않게 적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경주가 축만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축 선정 잘못하면은 깨어락지되는 경우만 하는 거 제가 수십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경주를 가지고 축 선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현재까지 큰 이변만 없다면 그 마필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좋아요. 네. 이번 10경주 한 달의 승부처고요. 현장까지 한번 시식하고 재미있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10경주. 내 메인 승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지쳐서 그래. 10경주까지 오면 지쳐 항상. 10경주 한 달의 메인 승부처예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문자 신청하기엔 좀 늦었나? 하긴 뭐 앞 뒤에 5개 남아있으니까 문자 좀 나쁘진 않지. 자, 11경주입니다. 제가 볼펜, 이제 사인펜을 잡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한 거 1300m.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이 5마 성은마루, 6마 에클레어 휴머. 이 두 마리 마필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특히나 이 5마 성은마루는 지난 11월 12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갔는데 눈꺼풀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항상 왼쪽 이 안대 가면만 쓰고 나오는 마필인데 문세현 기수도 그랬었고 이 마필을 타봤던 이상혁 기수도 마찬가지고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선행을 가지 않으면 마필이 안 튑니다. 그냥 무조건 안 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발전 느린 마필도 아니니까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서 경주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 단점을 너무나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문세현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12월 22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버텼어요. 근데 지난 11월 12일 경주에서는 선행 자체를 친진짠하게 뺏기면서 아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질병도 있었긴 했지만 자, 이번에 57kg의 중량입니다. 56.5에서 57kg의 중량. 게이트는 6마 에클레어 휴머보다 안쪽에 있지만 이 에클레어 휴머란 마필이 또 어떤 마필입니까? 원래는 17조에 있었던 마필이고요. 이번이 마방을 이적을 한 33도로 이적을 한 첫 번째 경주입니다. 그냥 스스로 선행을 나가죠. 그러니까 워낙에 게이트 이탈이 빠르고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기수가 별다른 추진을 하지 않아도 지가 막 가서 이겨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은마루가 안쪽에서 선행을 나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에클레 휴머가 발주기 이탈이 빠르니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철경이가 또 어떤 스타일이에요? 갖다 쳐 비비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어하면은 좋겠지만 과연 이철경 기수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경주에 키를 주고 있지 않나. 에클레어 휴머는 따라가서는 답이 없죠. 경주가 1300이기 때문에 마방 이적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압도적인 선행형 마필들을 놓고 과연 어떠한 마필을 취하고 어떤 마필을 버릴 건지를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냈죠. 다 버리자. 일단 이거 제외해놓고 이 두 마리의 선행 싸움은 제외해놓고 어떤 마필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체크해놓은 마필 1번은 블랙파워, 3번은 핑크스타, 9번은 보라존, 10번은 와일드 썬더 뭐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저 역시 자신할 수 없는 경주예요. 솔직히 이 경주가 누가 승부를 하겠다, 배팅을 하겠다 그러면 정말 말리고 싶은 경주. 상당한 혼전입니다. 선행을 5번 성은마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나가니까 에클레어 휴머가 잡아줬어. 그럼 5번은 쌍으로 오겠죠.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추론이잖아요. 두 마필 다 선행으로서 끌리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경합에 펼쳐질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멍수가 나올 것이죠. 이 10일 경주는
제가 5번, 6번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1번 블랙파워, 3번 핑크스타, 9번 보라존, 10번 와일드썬더, 8번 초음볼트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고속적 감량이 있으니까. 이러한 전개적으로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보다는 쉽게 풀어가는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0번만 와일드썬더입니다.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직선에서 채찍 때문에 사행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최근에 좀 안정세가 접어들었고요. 지난번에 국산 5등급이 이번에 승급전인데 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선행 받아내고 나서는 직선에서는 금태풍에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경주에 금태풍이 놀라운 선두를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 와일드 썬더가 아주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와일드 썬더 자체가 선행만 내는 게 아니라 선취권에서 항상 경주를 풀어나갔던 마피이기 때문에 끈끈한 뒷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피들 다 열일 제껴놓고 저는 10번마 와일드 썬더만큼은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오랜만에 이런 말 하는데 난 자신 없어. 이번 12경주 난 맞출 자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사람 그 사람 듣고 들으십시오. 문자 들으시고 음악 들으시고 이 경우 승부하는 사람들 많을걸? 배당 나온다고? 예상가들이 그래야 심리가 자기도 못 맞출 것 같은데 배당에 나오면 승부해. 왜 손님들이 좋아하잖아. 내가 이만큼 어려운데 손님들은 얼마나 어렵겠어. 경마팬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닐 수도 있고, 12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행마가 똑같죠. 안쪽에 입으면 수입 트로피 좀 밀린다고 하더라 치고, 3번 새벽 불꽃, 3번 라운 루이스, 5번 느포론 코코, 7번 피코 타임. 다 선행형이에요. 이것들이 다. 이건 더 심해. 네 마리 앞에들이 선행력이 더 심해. 3번마가 새벽 불꽃은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가는데 좀 늦기 때문에 좀 밀릴 소진이 있고, 3번 라온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빠르는데 이혁 기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찝찝해. 이혁 기수한테 직접 얘기 들었었고요. 7번 피코타임은 최근 먼저 좀 바닥에 누워있다가 두 번의 선행을 성공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1000m를 선행을 가고서도 직선에서는 솔직히 거리가 무뎌졌거든요. 근데 얘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3번도 넘어가야 되고 4번도 넘어가야 되고 5번도 넘어가야 되고 2번도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7번 피코타임이 강력한 대가리냐. 말은 좋다고 해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근데 좀 솔직히 찝찝해. 우린 지난번에 피코타임과 아치몬 빛날이 승부해갖고 때려 먹었잖아.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다니까 이번 경주가. 선행을 편하게 갈 수가 없어. 지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아예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만 파인투데이. 이마피를 한번 중지권에 세워놓고 선행만 한번 다 잘라내고 이상한 마필도 한번 갖다 붙여보려고. 어떤 마필이냐고요? 네, 그건 비밀. 네. 현장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경주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만한 경주가 아니고요. 3번만 새벽 불꽃도 지구력이 부족하고 3번 라온 루이스도 지구력 부족하고 5번 드프는 그건 아예 지워야 되는 마필이고 7번 피코타임도 지난번에 뛴 거로만 놓고 본다면 경주거리가 1200가 늘었는데 선행을 편하게 나가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일 텐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선행마들의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너무 과진하지 마시고 궁금하시고 어려우시면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11경주까지는 좀 어려웠었지만 이번 경주는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6번 파인투데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6번 파인투데이의 당구장? 내가 다 일일이 짚어줄 수는 없잖아. 15개나 안 되니까. 좀 문자 신청하면 다 가잖아. 자, 13경주입니다. 1700m 11날이 앞에 출전했고요. 승부경주예요. 한 달에 마지막,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마필이 못 뛰는 이유를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제가 직접 만나봤어의 코너에서 돌아온 난리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돌아온 난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필은 정말 이렇게 못 뛸 만한 마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마필이 못 뛰는 것에 대한 이유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경주를 승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제 생각과 조교사의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분명히 이것만 해결되면 상당 부분 띄워줄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는 분명히 주지하고 생각하고 탈 겁니다. 자, 그 마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13경주, 한대건은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만 있다면은 아직 경마 끝나지 않았어요. 2개의 경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 2개의 경주가 남아있습니다. 뭐 13경주까지 적중하면서 마지막 남은 2개의 경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하고요. 12마리 앞에 주차했는데, 뭐, 타이틀은 특별 경주입니다. 예. 이번만 CT 스타,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뭐, 충마로 나도 상관없는 마필입니다. 예. 제가 조금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충마 놓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저는 2번, 3번, 7번, 9번, 12번. 2번, 3번, 7번, 9번, 12번. 이 5마리의 마피들을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경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예, 9번 슈퍼 코만도를 한번 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번 위너스 골리가 지난번에 승급했을 때의 중량이 51kg예요. 54.5kg에 지금 부담량이 3.5kg 늘어났죠. 위너스 골리는 능력마가 맞습니다. 능력마가 맞는데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의 걸음 자체도 그렇게 시원스럽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뭔가가 좀 찝찝합니다. 위너스 골리는 항상 좀 뭔가가 좀 찝찝한 느낌이고요. 지난번에 적중을 하긴 했었지만 약간은 찝찝한 느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중이 되게 많다. 난 내가 맨날 쓰레기인 줄 알았지. 야, 근데 내가 이렇게 적중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욕한 거야? 대단한데 사람들. 그래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9번 슈퍼 코만다고요. 2번 시티스타, 7번 위너스 글로리 뭐 이런 나필은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3번 라이온스타도 옥성이 형보다는 페로비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페로비치의 기성술이 더 어울리는 것 같고 10번 콩코투는 좀 느리죠. 워낙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약간 느린 타이밍. 슈퍼 코만도는 페로비치보다는 인경이 맞을 것 같아요. 서두르는 기성술 앞에 갖다 붙여놓고 뛰는 거죠. 9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썩 자신은 없네. 이거는 9번은 왔다. 뭐 이런 말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인기권에 2번, 3번, 7번, 9번 중에서는 9번마 슈퍼 코만도가 가장 노려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한 말씀을 드리고 살짝 말씀드리고 도망가겠습니다. 자신 없다는 얘기지 뭐. 그냥 시티스타를 인정하면 마음 편한데 경주거리가 첫 번째 경주거리에다가 아무리 안쪽 게이트를 하더라도 최근에 경주 모습이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유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자, 15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바로 3번 선록입니다. 승급전이었던 10월 30일 경주는 대상 경주였으니까 이번에 승급전이었던 1200m, 1400m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그래도 곧잘 올라와요. 착차도 없고 거의 깨질 때 깨지더라도 선록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경주가 1200m입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으로 집대성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200m, 300m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1200m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 발빠른 마필은 다 나왔죠. 근데 그 발빠른 마필들이 전부 다 기복형이야. 최근 경주의 모습 보면 한풀 좀 많이 꺾여 있는 모습. 그래서 3번 섬록은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막 올망돌망 지지끼리 대가리 박수 터지면서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은 가장 유리한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능력납니다. 그래서 3번 섬록. 충막감을 놓고 한번 해보시고. 라운 모리스는 참 속을 많이 썩이는 마필이에요. 17년 동안에 6번의 우승과 3번의 입상을 하긴 했지만, 이시영 쪽에서 참 마음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고요. 3월 달에 자전 개인대 관련성 원발성 근위 종자골 골 증식 식증. 에휴, 진짜, 무슨 아픈 질병 이름이 이렇게 더럽게 길어. 힘들게. 그냥 좀 사람들의 경험편이 알아듣기 쉽게 써놓으면 누가 잡아먹냐?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팠다고 써놓으면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아프면 경주마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 얼마나 좋아.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 하긴 휴양이에요. 게이트 쪽에 문제가 있었고. 게이트는 좋은데 난 뛰는 거 볼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번, 5번, 6번만 럭키라이트와 고마 청구가 상당히 발이 빠삐는 마필들인데 럭키라이트는 지멋대로 뛰는 말이라서 결국은 외곽보다는 전기를 풀었네. 선은 나가면 1200 될 것 같다. 안 돼. 맛이 갔는지. 청구는 마방을 16조로 이적한 이후에 계속 충막 투표 떨어지고 적용해놓고 못 나오고 그랬었어요. 정상적인 출전인데 56.5kg. 부산은 이렇게 줄 필요가 있나 이거를.
이해가 안 되네. 이제는 낮춰줄만도 한데 좀 아쉬워요. 10번 동전 아티스트는 3착 승급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글쎄요 뭐 안 될 만한 마필이 아니라고 보고요. 전개가 워낙 자유로우니까 밀렸다 올라오면 10번 젠터너리가 58km 플러스 3km인데 지금 연속 출전이죠. 계속 11월 24일 경주 위에 좀 빠르게 출전하고 있는데 레이팅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대비해서 55km에서 58km 올라갔는데 과연 우리 규배형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근데 상대는 정말 약하다. 이것도 결정력이 없긴 하지만 근데 58km 가지고 우리 규배형이 외곽에서 뭐 땅 파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너무 과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15경주는 3번마 선록을 놓고 하는데 저는 10번마 동전 아티스트 그리고 단독선을 나갈 수 있는 9번마 청구 그리고 5번마 검탄 이런 나피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15번마 젠터널에도 배당이 보장이 된다면 하겠지만 58kg의 중량의 규배형은 왠지 모르게 맞고 나가고 싶지 않아. 젠터널이가 못된 걸음은 아니에요. 솔직히 지난번에 고저 스드림을 넘어서 선을 가버렸으니까 58kg 무리하면은 참 걱정이네. 3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3번 놓고 5번, 9번, 10번 이러한 마피들의 관심을 좀 갖고 12번마 젠터널이나 현장에서 끝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더럽게 오래 찍었는데 여러분도 지루했겠다. 죄송해요. 제가 워낙에 말이 많아서 나 지금 똥 마려 죽겠는데 빨리 가야 돼. 자, 추천 문제 말씀드릴게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3경주 3, 5, 8, 10, 14 그리고 8경주는 한달 초특급 메인 승부처 이렇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일요일 경마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관이었습니다. 멋있잖아요.